자, 지금부터는요 삼국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삼국시대로 넘어가는데 삼국시대에서는 굉장히 지난 2개년간의 아주 독특한 일이 있어요. 사실은 삼국시대와 가야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출을 보게 되면요 크게 나온 거예요. 크게. 여기서 말한 크게는 그냥 국가예요. 우리는 삼국시대 가야에서 정말로 많이 왕의 이름을 외우기 위해서 달려왔던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고구려 하면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 백제하면 근초고왕, 성왕 막 이랬거든요. 신라 하면 내무왕, 지증왕, 아니면 버풍왕, 진흥왕 이랬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난 2개년간의 평가원은요 삼국시대와 가야를 쉽게 큰 덩어리로 갔어요. 덩어리 뭐라고요? 국가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맞춰볼까요? 한해 낙랑군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그러면 예전까지는 아주 촘촘하게 여러분들 여기서 왕 이름을 외우셔야 됐어요. 바로 미천왕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미천왕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게 문이과 학생들 모두 다 보는 필상사 보니까 그냥 고구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올해 6월 모의평가 하나 이렇게 평가원에서 쭉 던진 게 있어요. 무엇을 던졌느냐? 바로 왕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게 백제 근초고왕이에요. 그러면 슬슬 뭐가 나오냐면 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구려면 소수림왕, 소수림왕이 태학을 설립했고 불교를 이제 수용했고 율령을 반포했다. 그 소수림왕 때문에 광개토 대왕 장수왕으로 가서 결국 장수왕 때 평양으로 선도하면서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고구려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갈까요? 7번째 한번 볼까요? 수와 당의 침략을 막은 국가는 이라고 나오죠. 이것도 굉장히 쉽죠. 우리가 수나라 하면 살수대첩. 그래서 고구려에 을지문덕이 있고 당나라 하면 최근에 사극으로 나오죠. 안시성 전투. 그러면 당시 고구려 연 개소문을 떠올릴 수 있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큰 덩어리로 갔다. 어렵지 않구나. 삼국시대에 가야. 그러면 이 시대는 뭐예요? 바로 고구려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8번으로 갈게요. 8번은 굉장히 좀 중요한 시사점이 있어요. 지난 2개년에서 제가 그냥 훌 뛰어넘지 않았어요. 진도를 훌 뛰어넘은 게 아니라 평가원이 바로 나당연합과 나당전쟁으로 가거든요. 뭔가 알려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백제 근초고왕 그리고 성왕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라, 내무왕, 지증왕, 버풍왕, 진흥왕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최소한 한강 유역을 차지한 자가 진정하게 세력을 확대하고 강한 왕이었다라고 해서 원래는 4세기의 백제의 근초고왕, 그 다음 5세기 아까 말씀드렸던 고구려의 장수왕, 그 다음 6세기 신라에서의 진흥왕. 그러면서 진흥왕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반대로 진흥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백제 성왕까지. 그래서 진흥왕 하면 화랑도를 개편했고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4개의 순수비와 1개의 적성비가 있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까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지금 8번의 문장처럼 나당연합군은 이렇게 그냥 쑥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올해 6월 모의평가는 이것이 나왔다. 그래서 요 사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니라고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라는 것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선 요걸 이제 훌쩍 뛰어넘었다. 그리고 나서 나당연합군을 성사시킨 인물은 누구다? 그러면 나당연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누구? 바로 김춘추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바로 이 얘기죠. 김춘추 곧 태종 무열왕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원래 김춘추는 이 백제와의 그 어떤 정말 앙숙 관계, 자신이 가장 아끼던 딸을 잃었고 사위도 잃었고 그 전투가 이제 대하성 전투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백제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원래는 고구려로 간 거예요. 근데 고구려 연 개소문이 오히려 김춘추를 잡아요. 그래서 김춘추가 겨우겨우 이제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고서 그럼 나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 그렇죠. 바로 중국의 당나라를 끌어들인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또 오늘날까지도 김춘추와 그의 외교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 또 남아있기도 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김춘추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런데 수능으로 낼 때는요. 김춘추에 대해서 나당연합을 성사시켰다와 함께 뭐가 나오냐면 그러면 나당연합에 대해서 그러면 순서를 한번 볼까라고 해서 나당연합군이 먼저 백제부터 그 다음엔 고구려 이렇게 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비성 함락 이유 그러면 아주 기본적으로 사비성이 백제 수도인 건 알아야 돼요. 아, 그러면 백제가 원래 한성이었다가 그러다가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가 마지막으로 사비로 옮겼다라는 것이고요. 원래 이 사비하면 많이 나왔던 거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진흥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바로 백제 성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비성이 함락이 됐죠. 그러면 굉장히 기본적인 한국사를 물어본 거예요. 바로 의제왕이죠. 네. 그래서 사비성 함락 이후 뭐뭇이 누구가 바로 나당연합군에 항복하였다. 그럼 백제 마지막 왕 누구냐? 그렇죠. 의자왕이죠. 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이런 거죠. 의자왕의 아들이었고 일본에 있었던 부여풍이 이 일본군과 함께 와서 나당연합군과 싸웠지만 백강 전투에서 졌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그래서 의자왕이 나왔다라고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10번째 갑시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아, 우리가 많이 봤던 것들, 즉 나당 연합과 나당 전쟁에 대해서 세트로 나오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당 연합 구분하시면 되겠고, 혹시 몰라서 조금 전에 봤다시피 백제 의자왕 이제 무너지고 나서 그다음 나당 연합군은 고구려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연개소문이 죽은 이후였다. 연개소문이 죽은 이후에 그 아들들이 실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왕은 보장왕이지만 그런데 그 아들 간에 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고 내분에 의해서 결국에는 나당 연합군이 왔을 때 결국에는 고구려 무너졌다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구려 수도는 평양성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당나라는 이번에는 아예 신라마저도 자신들의 통치 안에 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고구려가 중국 입장에서는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을 평안하게 시키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동 도후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도후부 혹은 도독부를 써요. 근데 도후부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건 우리나라 아니지만 당 입장에서 서쪽을 자기들이 이제 평정해서 그쪽을 안정화시켰다 이러면 안서도후부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아니면 남쪽 그럼 안남도후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동도후부 이렇게 설치했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백제를 무너뜨리고 나서는 웅진도독부를 만들어요. 사비도 아니고 웅진이에요. 그래서 웅진도독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선 신라 경주를 계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계림도독부를 설치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럼 신라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이죠. 당연히 나당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그 격전지 두 곳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매소성은 오늘날의 경기도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 당나라군을 깨뜨렸고요. 그다음 이제 기벌포 오늘날의 금강 하구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서 또 당나라를 무너뜨렸다. 그래서 바로 이 신라가 통일을 위해서 당나라를 끌어들였지만 이 외세를 몰아내는 일까지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삼국통일의 의미를 단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배우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것을 수능 출제진들은 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매소성과 기벌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가 빠져요. 뭐가 빠졌느냐? 바로 가야가 빠졌습니다. 의외로 가야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출제진이면 저는 지난 2년 동안 안 나왔던 6월 모의 평가에도 안 나왔던 가야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최근에 또 가야가 또 주목받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야 하면 혹시 몰라서 이게 정리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변한에서 가야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한, 진한, 변한 중에서 변한 가야. 공통점은 뭐다? 철을 생산했고 철을 수출했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전기 가야 연맹에는 금관 가야 중심이고 후기 가야 연맹은 대가야 중심이다라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마 알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둬도 된다.